2025년 10월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월에 금값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금과 은 가격은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무려 2.6%, 한 달 누적 상승률은 1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갑작스러운 폭락.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은 하락 신호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 시나리오가 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금값이 잠깐 기회를 주고 있다. 다시 급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금리 인하 전망과 더불어서 모든 자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조정이 와도 채권이 금리 리스크에 흔들려도 그리고 부동산은 유동성 압박에 막혀 있어도 그 모든 물줄기는 전 세계 자금이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큰 거시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종목 그러면서 무엇 하나 믿을 수 없을 때 내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 그것은 저는 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금으로 전 세계의 자산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예고했고 실질 금리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위험을 피하려고 달러를 떠나서 금과 은, 원자재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금값이 급등하는 이유 그리고 실물이 왜 풍기가 동반이 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시장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게끔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금값은 지금 오른다고 해서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은 거시적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달러 가치가 계속 약해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자동으로 오르는 이 달러는 종이, 금은 실물 자산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 선물이 최근에 다시 최고가를 찍고 나서 깊은 폭락을 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지해주고 다시 또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자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의 자금의 이동을 보면 결국에 오르는데 항상 상승과 조정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을 충분히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두 번째 구조적인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에 금을 지금 대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주 제재 무기로 달러를 쓰니까 다른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 우리 미국한테 의지 안 할 거야 하면서 특히나 중국이 엄청나게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 그런 맥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적 요인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쟁, 무역 이런 금융 불안이 커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로 쏠려요? 금으로 이동을 하죠. 주식 무서워 하면서 금으로 희신하는 심리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공매도 포지션이 터지면서 쇼트 커버가 겹쳐지면서 그동안 금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금값을 보면 너무 빠르게 올랐단 말이죠. 돌이켜보면은 올 초만 하더라도 금 선물 가격이 2600선에 안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이 접어드니까 어때요? 4100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미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큰 조정 없이 상승을 하는 큰 이유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투자해야 될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실물금이 부족할 정도로 올랐으니 조정을 주는 거다. 이런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인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과거에 금이 1,800달러, 2,000달러 여기가 심리적으로 약간 비싸다라고 느꼈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평균 가격대가 얼마만큼 인식이 되고 있어요? 3,500에서 4,000달러까지 평균 가격대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단순히 이제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의 매수와 달러 탈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큰 그림들을 보니까 지금 금값은 폭락은 곧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금융으로 반영이 되고 그건 실물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현금 확보 심리 그리고 ETF 선물 간접 상품뿐만 아니라 이 골드바로 전이될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금에 대해서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부분이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를 구성을 하고 리스크 헤지로 금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량으로 지속적인 수요라서 기초 수요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가격 반영에 하게 되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돼서 실질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의 수요까지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ETF도요. ETF의 GLD가 순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운용사는 실물 인수로 보유고를 늘리게 되니까 현물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 해증이 많을 때 가격이 급등하면 쇼트 포지션에서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서 선물에서 인도 요구가 현실화되면 실제 금 인도가 필요해서 선물 재고가 급감하게 되면서 프리미엄 스프레드가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동시 충격이 나와주게 되는데 유동성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증시 채권 외환, 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포지션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서 주식에서 금으로 가속화될 것이고요. 물가와 통화 정책이 파급적으로 변동성을 줄 때마다 금값 급등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 금리의 변동성이 반영이 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긴축과 완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실물과 병목의 금융적 증폭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금값이 급등하면 현물 인도 수요가 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가 인도 지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값이 확 오르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사람들의 기대와 돈을 빌리는 실질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를 나타내는 게 금값의 상승 큰 요인으로 보는데 이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참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금값이 오르게 되면 실제로 금 덩어리를 눈앞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실물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 선물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금을 사겠다고 하는 계약인데 두 번째 현물은 지금 당장 금 덩어리를 받고 싶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당장 실물을 받고 싶어서 수요가 많아져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그게 스프레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뭐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금값 급등이 시장 불안전성을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고 통화 정책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금덩어리를 구하기 어려운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이거를 꼭 체크를 가세요. 첫 번째, 미국이 10년 실질금리, 명목금리라고 해서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이 되면 금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사들을 주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약세는 금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달러 반등 시에 금이 조정이 나와줄 수 있던 가장 기본적인 해석, 정량적인 분석을 이해해 주시고 자, 세 번째, ETF의 순유입은요. 금 수요의 확장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금 수요 확장 신호, 그리고 달러 반등 시에 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머릿속으로 딱딱 외워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딱 체크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는 용이에요. 그리고 코맥스 선물 포지션 인도가 지연 프리미엄이 붙을 때 이 현물 프리미엄 확대는 실물이 부족하다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내와 은행 조폐공사가 재고라든지 공급 공지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소매 공급으로 인한 단기 변동성까지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게 금값 체크의 가장 선행되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소매시장에서 금값 시장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접근해 볼 텐데, 일단 한국 시장은요,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들어서 4,3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간 급등 배경에는 지정학적인과 연준의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품귀 현상 계속 일어나주고 있으면서 국내 골드뱅킹 잔액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금이라고 했을 때 금 ETF와 선물을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 ETF는 상장지수 펀드죠. 선물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이 상품인데, 실제로 금을 사지 않고 금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상품에다가 투자하는 게 금 ETF예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손쉽게 거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팔고 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일 쉽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린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금시세 변동이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흐름을 지금처럼 제대로 확인을 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금 확보를 접근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에 만기일이 있는 측면에서 관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접근성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금 ETF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실물 골드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금고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실물 금을. 확실하죠? 실물 금을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품귀 위험이라든지 뭐 1kg 바를 구매를 했을 때 수요가 급증할 때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다만 보관 비용이 필요하죠. 이거 실물 금을 보관하려면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점 때문에 저는 이게 딱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의 이점이 있다라는 거, 나한테 맞는 거를 좀 투자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소심하게 조금씩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 전용 계좌로 계좌에 예금을 예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필요할 때 현물로 전환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액 투자를 할 때 1g 단위로도 투자를 해서 부담 없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인출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ETF나 실물 골드바, 그 중에서도 제일 간편한 게 금 ETF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하면 단기 전략으로는 단기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오르는 듯 하지만 또 조정될 때 있으니까, 우리 뭐라 했죠? 저는 금이 오를 것이다 라고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우리는 단기 수익과 가격 추적에 유리한 측면에서 봤을 때 ETF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자본 이동 방향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금 ETF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묵직하게 중기적인 전략에서는 금을 골드바를 실제로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에도 대비해보고 실물 자산 비중 확대 측면에서는 이 골드바가 낫지 않을까. 완전 장기로 생각했을 때 제가 보너스를 드리면은 골드뱅킹이라든지 금 적립형 계좌를 추천을 드린다. 분할 매수로 장기 보존을 해보는 전략도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금을 투자하는 거는 뭐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 이 지정학적인 요소, 금융립 불안적인 요소 안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됩니다. 이럴수록 계속 이것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를 해왔고요. 연준 금리나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은행과 국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값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자, 지난 12년 동안의 금값을 보셔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에 있었던 게 지금 4,000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완만한 속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게 24년, 25년부터라는 거. 그 이유는 결국에 이 자금의 시장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안전자산의 대이동 그리고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자본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종착지가 명확한 것은 역시나 금이겠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공간이 있죠. 내가 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알려주세요. 하는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리포트와 차트, 그리고 지금 증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무료로 리포트를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금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호응도와 관심도를 측정을 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니까 내가 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 뭐 어떤 종목이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것들을 집계를 해서 또 반영을 해서 차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관심 있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금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금과 관련된 영상 컨텐츠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